자, 원문에는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밋밋하게 뭐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해서 뭐 훌륭한 사람이 돼서 뭐 남을 많이 도왔다. 이렇게 그냥 밋밋하게 흘러갔지만 대조라는 걸 줬잖아요.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열심히 한 거. 또 돈이 많은데 많은 도와준 거. 이렇게 해서 그 연결고리들을 만들어 가면서 그게 글이라면 그런 연결고리 때문에 더 읽기가 쉬워지고 또 글에 재미가 있어지고 그게 바로 스토리텔링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저 학과장 선생님이 아주 전문적으로 하시는 스토리텔링이 바로 저는 뭐 전문적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스토리텔링이라는 그 우리가 보통 스토리다 하면 뭡니까? 그냥 이야기라는 뜻일까요? 그게 아닌 거죠. 우리가 어떤 것이 단순한 나레이션이 스토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드라마가 있어야 됩니다. 하기 전에 딱 알아서 나왔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통번역의 3대 요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통번역이라는 것은 영어를 들었을 때 또는 영어를 읽었을 때 그것을 우리말로 이제 말로 하거나 뭐 글로 쓰거나 이제 말로 해주는 걸 통역이라 하고 글로 해주는 걸 번역이라고 하죠. 근본적으로 똑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영어로 이제 트랜스레이션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실무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해야 우리가 통번역을 잘할 수 있느냐? 또 이것도 대부분의 그 일반인들의 생각들은 뭐냐면 통번역을 잘하려면 일단 제일 먼저 영어 어휘를 많이 알아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번역을 하나 이제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제일 다급한 게 옆에다 이제 두꺼운 사전 하나 갖다 놓고 이제 모르는 단어 나올 때마다 예를 들어 이제 한영 번역이라면 이제 한영 사전 갖다 놓고 이제 단어 찾고 예를 들어 뭐 실용 그러면 실용에 해당하는 뭐 영어 단어를 찾아서 거기에 맞는 단어를 갖다 쓰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번역하기가 힘들고 결국 내가 아는 단어가 많지 않으면 사진만 쳐다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 번역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각자의 어휘 수준과 또는 배경 지식 뭐 이런 등등이 각자가 다 다를 거지만은 그에 맞춰서 우리가 통번역을 하게 되는 그 제일 중요한 메커니즘이 하나는 바로 지금 세 가지 나열했던 것 중에 시각화라는 겁니다. 시각화. 시각화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남의 영어로 된 글을 읽든 또는 영어로 된 어떤 스피치를 듣든지 간에 그거를 들으면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는 거죠. 상대방이 아무리 긴 얘기를 해도 물론 너무 길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그 머릿속에 그림을 그립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뭐 코끼리에 대해서 묘사를 한다. 코끼리는 뭐 귀가 크고 피부가 두껍고 회색이고 발이 크고 말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를 묘사하지만 그림으로는 딱 하나입니다. 코끼리 사진 한 장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냐? 그 사람이 코끼리니 귀가 크고 했을 때 귀가 크다는 걸 번역하고 Elephants have large ears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코끼리는 발이 크고 뭐 Elephants have the big feet 이렇게 그때 문장 하나하나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다 듣고 이 사람이 묘사하는 거는 코끼리구나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는 상식선에서 코끼리를 묘사하면 되는 겁니다. 아까 원래 말했던 사람은 코끼리의 귀부터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은 다 듣고 나서 코끼리의 뭐 피부는 두껍고 회색이고 뭐 다리가 기둥처럼 생겼고 뭐 귀가 크고 코가 길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긴 텍스트라도 아무리 긴 표현이라도 시각화를 통해서 우리 한 장의 사진으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 메모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책 웬만큼 두꺼운 것도 1메가가 넘지 않습니다. 책 웬만큼 200, 300페이지 돼도 1메가, 2메가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근데 사진 한 장은 메모리 얼마를 잡아먹습니까? 평균적으로 한 3메가를 잡아먹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바로 이 영상 메시지가 담고 있는 정보의 양이 비록 종이상으로는 사진 한 장이지만 그만큼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번역을 할 때
또 나아가서 통번역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글을 쓴다든지 할 때 먼저 머릿속에 어떤 글을 쓸지에 대한 그림을 먼저 떠올리고 그 다음에 그 글을 단순하게 묘사해 나가면 글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또 내가 생각했던 전달하고자 했던 바가 그만큼 정확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어로 된 글을 읽을 때 또는 영어로 된 어떤 말을 들을 때 상대방의 입을 쳐다볼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그것을 그림을 그려야 된다. 이걸 이제 비주얼리제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머릿속에 그림을 띄우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통번역할 때 중요한 또 기법이 바로 내가 읽은 글 또는 들은 말을 요약을 하는 것이죠. 요약 능력. 사실 이것은 그 첫 번째 시각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내가 머릿속에 띄운 영상을 최대한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요약입니다. 그 S라고 쓰는 건 이제 서머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머릿속에 띄운 그 시각화된 영상을 단순히 묘사하되 짧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my language라고 했죠. 나의 언어로 표현한 겁니다. 나의 언어라는 것은 내가 말하는 방식으로서의 언어라는 뜻입니다. 나의 언어에서 한국어라는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들마다 우리마다 다 똑같이 한국 사람이고 한국말 쓰지만 말하는 버릇이라든지 또 말하는 또 그 어휘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자가 다 다릅니다. 사실은 5,500만 한국인이 있다면 5,500만 개의 언어를 사실 쓰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결국 묘사된 영상을 편하게 나의 언어로 나의 수준의 어휘와 나의 수준의 말속도 또 나의 수준의 어떤 그런 표현 능력으로 표현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이 이제 대조입니다. 자, 그럼 시각화해서 떠올린 영상을 내가 내 식으로 간략하게 표현하되 마지막 말에 어느 극적인 효과를 집어넣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간단하게 어떤 사람이 살았는데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해서 집안은 어려웠지만 어떻게 해서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돼서 봉사를 많이 했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그림이 그려졌죠. 왜냐? 우리말이니까 쉽게 그려집니다. 이걸 이제 영어로 했더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원활치가 않겠지만 자, 그러면 머릿속에 어떤 영상이 떠올랐습니까? 어린 환경에서 어린 학생이 열심히 살아가지고 나중에 열심히 노력을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됐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대화를 어떻게 하면 이 대조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그것을 극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아이는 굉장히 집이 어려웠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하였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충분히 자기만을 위한 인생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벌써 여기 극적인 요소가 두 개가 들어갔죠. 어려운 상황인데 열심히 노력했다. 또 보통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보통인데 그게 아니었다. 자, 원문에는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밋밋하게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돼서 남을 많이 도왔다. 이렇게 그냥 밋밋하게 흘러갔지만 대조라는 걸 줬잖아요.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열심히 한 거. 또 돈이 많은데 많이 도와준 거. 이렇게 해서 그 연결고리들을 만들어 가면서 그게 글이라면 그런 연결고리 때문에 더 읽기가 쉬워지고 또 글에 재미가 있어지고 그게 바로 스토리텔링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저 학과장 선생님이 아주 전문적으로 하시는 스토리텔링이 바로 저는 전문적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스토리텔링이라는 글 우리가 보통 스토리다 하면 뭡니까? 그냥 이야기라는 뜻일까요? 그게 아닌 거죠. 우리가 어떤 것이 단순한 나레이션이 스토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드라마가 있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극적인 어떤 상황이다 이런 말만 쓰죠. 그 극적인 상황에서 극이 바로 드라마인 거예요. 그 드라마틱하다는 것은 바로 어떤 뭔가 역전이 있다는 거죠. 반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반전이 있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까 코끼리 얘기 돌아가 볼까요?
자, 코끼리 얘기하는데 무슨 반전이 있겠어. 뭐 귀가 크고 뭐 다 크다는 얘기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코끼리는 코가 길고 뭐 귀가 크고 피부가 두껍고 발이 어, 뭐 기둥 같지만 뭐 달릴 때 속도는 어, 어, 굉장히 빠르고 의외로 이러한 동물이 초식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설사 그게 아까 원문에는 뭐 초식 동물이다, 열심히 달린다 이런 얘기가 설사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그런 거를 넣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역의 3대 기법에서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3번의 컨트라스트, 대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근데 이 세 가지가 뭔가요? 통번역이라는 어떤 그런 특수한 행위를 하기 위한 기법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일상적으로 외국어를 우리가 배우고 남들과 재미있게 얘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결국 통번역을 여러분들이 공부함으로써 우리말 또 남과 함께 또 사교적으로 잘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 더불어 또 배경 지식까지 배우는 일석삼조, 사조, 일석오조까지 이렇게 노릴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통번역을 통한 영어 학습. 그 제목을 조금 바꿔야 되겠네요. 통번역을 통한 영어 즐기기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학습하니까 이게 우리 학습이라는 거는 뭐 굉장히 오랫동안 했잖아요. 학습하면 좀 지루하니까 이제는 공부를 우리가 학습을 해서 어떤 취업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학습자 그냥 배우는 것 자체를 즐기는 것. 그게 바로 우리 또 뭐 사이버 대학의 또 취지하죠. 네. 다음 페이지 부탁. 예.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자꾸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뭐 어떠한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뭐 그런 거 다 할 수 있느냐. 또 세 가지입니다. 자, 저는 첫 번째로 영화의 자막을 추천을 합니다. 자막, 서브타이틀. 그래서 이제 S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자막의 이게 이 참 묘미가 뭡니까? 자막은 짧을수록 좋답니다. Shorter the better. 여러분들 외국 영화 봤을 때 알겠지만 자막이 막 배우의 대사를 그대로 다 번역해서 뭐 화면 반을 가릴 정도로 그렇게 다 번역을 해놨던가요? 절대 아니죠. 자막은 배우가 아무리 얘기를 많이 해도 그냥 밑에 한 줄, 많으면 두 줄. 여러분 세 줄짜리 자막 거의 못 봤을 겁니다. 뭐 인터넷에든 놔두는 그냥 이렇게 불법 자막 그런 거는 뭐세 줄, 네 줄도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품 그 비디오 자막을 보면 굉장히 짧습니다. 거기에 바로 그 자막을 번역한 사람의 분해와 재능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짧게 할까? 이게 바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번역의 3대 기법 중에서 두 번째 요약과 굉장히 밀접한 거죠. 자막은 왜 이렇게 짧아야 될까? 바로 공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이죠. 화면이라는 공간적 제약이 있고 또 시간적 제약도 있어요. 예를 들어 배우가 무슨 얘기 이렇게 하는데 그 배우가 말하는 동안에 자막이 떠 있어야지. 얼굴이 다른 배우로 바뀌었는데 그 전 배우가 한 자막이 남아 있으면 영화를 보는 사람이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시간적 제약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때요?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뭐 교육 수준도 각자 다르고 뭐 관심 분야도 각자 다르고 남녀노소 해가지고 누구나 읽기 쉬운 표현을 써야 됩니다. 가독성이라는 걸 생각해야 되죠. 우리가 책은 달라요. 책은 예를 들어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어서 이런 정도의 책을 읽을 사람이면 그래도 이 정도 지식이 있겠다 해서 거기에 맞는 이제 표현을 쓰는데 영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즐겨야 되는 영화이기 때문에 가독성이 있어야 돼요. 거기다 플러스 뭐가 또 있어야 되냐면 창작적인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코끼리 얘기했었죠. 원문에는 뭐 코끼리가 뭐 빨리 달리고 뭐 순하고 이런 얘기 없었는데 드라마틱한 효과를 넣기 위해서 좀 그런 말을 넣었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게 너무 많으면 안 되겠죠. 그럼 이제 오역이 되거나
이제 거짓말이 되지만 이 영화 자막에서는 그런 창작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것이 일반 번역보다도 훨씬 많이 허용이 되고 심지어는 권장이 되기조차 한다. 지금은 이제 뭐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한 20년 전까지 헐리우드 영화를 거의 독점적으로 번역하는 한국 번역사가 있었습니다. 네. 거의 헐리우드 영화가 새로 들어오면 전부 그 사람한테 번역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조금 오래된 영화, 10년 이상 이전의 그 영화들을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 번역 암흑의 그 이름이 떠 있습니다. 거의 한 사람입니다. 그 왜 그러냐? 그 사람이 오역도 굉장히 많습니다. 멍소리로 집어넣은 것도 있고. 그런데 뭐냐? 결국은 창작적인 요소로 해서 그 영화가 추구하는 유머 효과를 원문보다 더 살렸기 때문에 번역 일거리가 글로 몰린 겁니다. 자, 그건 좀 극단적인 얘기고, 여하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영화를 많이 봐라. 그리고 어, 그 자막에 특히 유의해서 어떻게 자막이 만들어지는지 그 자막을 만든 사람의 고뇌와 재능을 발견해 보시라.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우리말 실력, 영어 실력도 늘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연설문입니다. 자, 연설, 스피치. 자, 연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설에는 그 연설을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무슨 전문가일 수도 있고 뭐 어느 분야의 박사일 수도 있고 대통령일 수도 있고 또 재계의 또 CEO일 수도 있고 뭔가 공통점인 사람들은 그 분야에서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3분 내지 5분 정도의 스피치에 농축해서 그 담은 내용이기 때문에 얼마나 영양가가 많겠습니까? 우리가 뭐 고기로 말하자면 뭐 소뼈를 삶아서 처음 나온 그 진국 같은 그런 그 좋은 정보들이 그리고 수리한 걸 또 그런 정도 연설할 정도면 그 본인이 또 쓴 게 아니라 밑에 또 연설 담당 비서관들이 있어서 그걸 또 다듬고 합니다. 또 얼마나 글의 그 수준이 높겠어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보는 뭐 신문 기사라든지 뭐 이런 거에 비할 바가 아니죠. 그리고 그것은 리얼 라이프 스토리입니다. 그거는 실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설을 들을 수 있으면 듣고 그걸 또 내가 한번 써보고 그게 한글이든 영어든 써보고 또 내가 또 스스로 그 연설자가 된 것처럼 빙의를 해서 암기해서 말을 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여러분들이 남 앞에 서서 얘기할 때도 수려하게 설득력 있게 또 그리고 웅변적으로 그렇게 잘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덤으로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노래 가사, 리릭스라고 하죠. 자, 노래 가사. 아까는 이제 뭐 우리말 가사를 중점으로 말씀드렸다면 여기서는 이제 이제 영어 가사. 예를 들면 저는 그래서 항상 강의를 할 때 일주일이 이제 3교시 수업이라면 세 번째 수업은 항상 이 노래를 집어넣습니다. 예를 들어 뭐 생각나는 노래, Let It Be라는 비틀즈의 노래, 좀 오래된 얘기지만 우리 보통 그냥 가사 뜻을 생각하지 않고 뭐 그냥 이렇게 흥얼흥얼하고 앞에 몇 부분은 뭐 그나마 하지만 그 뒷부분 잘 모르죠 또. 근데 우리 가사 같은 거 보면 얼마나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데 그 진리. 어느 날 내가 고민에 빠져 있었는데 머더 메리의 어머니가 나타나서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데 바로 그냥 내버려둬라. 뭐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쭉 뒤에 나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게 또 음악과 같이 들으니까 얼마나 또 우리가 그 표현들이나 이런 것들이 귀에 쏙쏙 들어오겠어요. 재미도 있고 또 그게 또 하나의 그리고 또 노래 가사 어떤 그 가수가 노래를 만들었을 때는 그 노래 가사의 의미뿐만 아니라 그 노래가 나온 또 배경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비틀즈 멤버의 누구가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또 재미있는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수업을 하면서 세 번째 시간은 제가 맡은 수업은 이제 관광통역이라는 수업이지만 세 번째 수업에는 꼭 팝송을 집어넣어서 같이 노래도 배워보고 또 거기 나온 표현들이
관광 통역을 할 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표현은 또 어떤 게 있겠는가,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거 가지고 한 시간을 또 많이. 그래서 여러분들 자막, 연설, 가사 이게 최고다. 뭐 요거만 하냐? 이건 최고니까. 나머지는 이제 또